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시장의 기대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체 상장사 실적 역시 증권가의 컨센서스에 비해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역대 최고 실적 행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정보회사 YGFN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주요 상장사 122곳의 영업이익의 총계는 36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64곳이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분기 잇따른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2분기 실적 눈높이가 오른 탓에 기대에 못 미치는 상장사 비중도 늘어났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종별로는 금융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하는 가운데 시장의 기대치를 가장 많이 실망시킨 업종은 에너지와 소비재 업종이 꼽혔습니다. 한편 코스피 상장사들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 고점에 대한 논란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지난달 3분기 실적 둔화를 언급한 데다 제조업의 전통적 비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어온 실적 성장이 3분기에도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실적 성장세 둔화 가능성과 별개로 그동안 저평가받아왔었던 국내 증시를 재평가할 만한 요소들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아직은 충분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떤 모습 이뤄내게 될지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2,400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7.12포인트 오른 2,402.57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내내 2,400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402억 원, 기관은 942억 원 매도세 기록했고 외국인은 933억 원 순매수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14% 상승하면서 2398.7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바이오테크주가 상승한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시총상위 제약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309억 원 매도 우위 보연 반면에 외국인은 90억 원, 기관은 253억 원 순매수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1.06% 상승한 648.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섬유의복과 의약품, 철강금속과 유통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음식료업과 종이목재, 화학과 비금속 광물, 기계와 전기전자 등 많은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6천 원 하락한 237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현대차와 한국전력, 현대모비스와 삼성생명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와 네이버, 신한지주와 KB금융, LG화학 등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KB금융, NC소프트, 삼성전자 순으로 매수세 시현했고 기관은 NC소프트, LG전자, 네이버 순으로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LG전자, 효성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로보틱스 순으로 물량 덜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메디톡스, 컴투스, SM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BH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트렉스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W게임즈, CJ ENM, 이녹스 첨단 소재 순으로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리비아의 최대 유전인 샤라라 유전의 산유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7일과 8일 아부다비에서 오펙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의 감산 이행률을 점검하는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유의 추가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관측이 제기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0.38% 하락한 49.3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기술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다우지수에서는 애플이 1.55%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고 또 골드만삭스도 1.36% 뛰었습니다. 또 S&P 500 지수에서도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 발표되는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와 노드스트롬 등 소매업체의 실적 기대감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이 유가 하락에 0.9%가량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반면에 소비와 헬스케어, 소재와 기술, 통신과 유틸리티 업종 등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오르면서 22,118.4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51% 상승했습니다. 6,383.77포인트로 문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16% 상승세 보이면서 2,480.9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자재주 강세로 영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독일 증시는 대형주의 약세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에서는 원자재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주의 비중이 높은 영국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독일 증시에서는 IT와 자동차 등 대형주가 하락하면서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뱅크가 1.09%, 또 SAP가 0.85% 떨어졌는데요. 폭스바겐과 BMW가 각각 0.58%, 0.43% 떨어지는 등 자동차주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27% 상승하면서 7,531.9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갸크 지수는 0.09% 상승했습니다. 5,207.8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33%가량 밀리면서 12,257.1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한 코스피 오늘도 2%대 넘는 강한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2.85% 오른 2,401.6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3% 상승한 649.69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출발 흐름 모두 강세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은 어떨 출발 준비하고 있을지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0.42% 오름세 예고하면서 238만 9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이어서 SK하이닉스도 1%대 넘는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1.56% 오른 6만 5,1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0.68% 빠진 14만 7천 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포스코는 34만 2천 원, 어제와 같은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전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1.7% 내림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750원가량 밀리면서 43,3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0.36%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13만 9,5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79만 6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신한지주는 0.54% 상승세 예고하면서 5만 5,5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변동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5만 3,500원, 어제와 같은 가격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KB금융은 0.68%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5만 8,600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삼성생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0.41%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12만 2,50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LG화학은 어제보다 2,000원가량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0.58% 오름세 예고하면서 34만 6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은 2,000원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27만 7,500원 예상되고 있고요. SK는 1.09% 상승한 27만 8천 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3%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8만 2천 원 출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좋은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0.74% 오른 10만 9천 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 CJ 옵쇼핑은 강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0.19% 소폭 오름세 예고하면서 20만 5,9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13,650원,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0.24% 소폭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2만 900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SM과 포스코 ICT도 변동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M은 28,800원에 포스코 ICT는 6,52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동선은 0.7%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8,5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CJ ENM은 71,600원,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GS홈쇼핑 확인해 보겠습니다. GS홈쇼핑은 1%대 낙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300원가량 밀리면서 22만 8,200원 예상되고 있고요. CJ는 3만 원 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8월 8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개장 상황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까지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증시오네어 일부 먼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현 선물 순매도에 힘입으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400선대 회복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2,398.7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2,412.1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이 사흘 만에 사자로 전환하면서
932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기관이 사흘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941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개인 역시 397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80계약과 412계약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은 3,020계약 순매도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철강금속이 각각 1.2%와 1.6% 오른 가운데 섬유의복과 건설업, 금융업과 은행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계와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과 운송장비, 전기가스업과 증권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때 240만 원대를 회복했던 삼성전자가 0.25% 하락한 237만 9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검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가운데 함께 기소된 4명의 전직 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16% 올라 사흘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2.6%가량 상승하면서 79만 6천 원에 장을 마쳤고 포스코와 KB금융 등도 각각 2.4%와 2.3% 정도 상승률 보였습니다. 신한지주와 LG화학, SK텔레콤 등이 상승했지만 현대차와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SK는 자회사 지분가치 부각으로 2.2%가량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27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SK의 핵심 상장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약 13조 5천억 원으로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458개 종목과 339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래소부터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셀트리온과 메디톡스, 휴젤 등 제약과 바이오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1%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81포인트 상승한 648.3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기록해줬습니다. 각각 79억 원과 252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이 307억 원 순매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이 3.4% 상승했고 음식료 담배와 섬유 의류가 2%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IT 종합과 오락문화, 통신 서비스와 컴퓨터 서비스, 통신 장비와 정보기기 등이 상승으로 장을 마친 반면 출판 매체 복제와 종이 목재, 그리고 비금속과 방송 서비스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주주들의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5.5%가량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 하락하면서 5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와 휴젤은 각각 4.4%와 5.7%가량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라젠 역시 3.9% 오른 가운데 CJ E&M과 로엔, 코미팜과 GS홈쇼핑, 포스코컴텍과 CJ 오쇼핑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퓨처가 중국 기업과의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만우는 한 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 소식으로 27%가량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총 750개 종목이 상승했고 345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전일보다 2.1원 상승했습니다. 1127.1원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0.05포인트 상승한 314.2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지니언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지니언스가 앞으로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기술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0.56% 상승하면서 1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지니언스는 지난달 27일 강남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법인 설립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황과 또 향후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니언스는 지난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크게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중소기업 마켓 집중 등을 발표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활동과 또 공공기관이나 대형 고객사 위주의 영업 등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지니언스 측은 미국의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의 경우 제품의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보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면서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보안 제품을 구매할 때 관리자가 직접 적용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직접 설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기술력과 안정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해서 중소기업 마켓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오늘장 지니언스 종목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3.18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원 빠지면서 16,7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전일장 특징주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모트렉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급락했던 모트렉스가 어제장에서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전일 대비 4.8%가량 상승하면서 35,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트렉스는 지난 2001년 설립한 이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기술을 토대로 오디오와 비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주로 생산해 왔습니다. 현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분야에도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은 덴소와 컨티넨탈 그리고 알파인과 LG 등과 같은 세계적인 전장 부품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차량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어서 모트렉스는 이미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했다며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기술을 진화를 통해 애플과 구글에서 현재 스마트폰 연동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꼽힌 모트렉스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0.14% 정도 약보합권에서 하락률 기록해주면서 34,9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로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8.12% 상승한 1,650원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오만의 정유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자율 공시를 통해 오만의 협력사로부터 수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2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조 2,600억 원 규모로 또 정유 플랜트 건설 공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페트로팩사와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이 50대 50의 비율로 공동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액은 약 1조 1,300억 원가량으로 이는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에 대비했을 때 16%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1.4% 정도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원 빠지면서 1,50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TPC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TPC가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3.54% 상승하면서 6,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TPC는 2분기 영업이익이 1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9억 원으로 23.7%가량 늘었고 순이익 역시 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연결 기준 매출이 5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고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TPC 관계자는 올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등 IT 관련 부문 수주가 늘었다며 시장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 올해 말까지 실적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에 따른 적정 단가 확보와 그동안 진행한 원가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 TPC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2.28% 상승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40원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6,290원 선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0.52%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2055.89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엔화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하루 만에 2만 선을 회복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가권지수도 역시 0.69% 오르게 되면서 1579.3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서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53% 역시 오르게 되면서 3279.4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7월 경제지표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시 상승불을 키면서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8월 8일 화요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 양장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0.43% 정도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408.67포인트로 현재 지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0.46% 정도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2.9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651.36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현재 시각 지수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업종과 종목군들은 또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혼조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밀업종이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업종은 현재 1.49%가량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역시 1%대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1% 넘게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과 증권 업종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까지도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도 역시 오늘 0.6%가량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통신주 3인방이 모두 현재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이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와 화학업종 그리고 섬유 의복업종까지도 조정에 들어가면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하게 종목군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1%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오늘은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24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는 1.35% 오르게 되면서 241만 1,000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50% 오르게 되면서 65,700원 상단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81%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11만 2,5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 1% 넘게 빠지게 되면서 1.35%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4만 6천원 하단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 종목입니다.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재는 1.02% 빠지게 되면서 43,6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종목입니다. 네이버도 역시 오늘 상승 출발 가져가게 되면서 1.13%가량 오름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80만 6천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NC소프트 종목입니다.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실적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승불을 켜주게 되면서 2.08%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9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한국항공우주 계속해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방산 비리에서 시작된 이슈가 이 회계 분식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오늘까지도 역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3.30% 빠지게 되면서 39,600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업종별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디지털 업종이 1% 넘게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비금속 업종과 출판 매체 업종도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IT 부품과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종까지도 0.8% 내외로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부품 업종과 기타 제조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까지도 소폭 밀려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로 한번 자세하게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09%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108,2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1% 넘게 약세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 49,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컴투스 종목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을 선전한 데 이어서 해외 시장의 진출폭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내주게 되면서 오늘장 4%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4.23% 급등하게 되면서 11만 3,3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미팜 종목도 1% 넘게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8,8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이넥스 종목입니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역시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4.44% 오름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1,3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원익 IPS 종목이 2% 넘게 오름세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31,55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클리오 종목이 1% 넘게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사드 악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클리오 종목 현재 1.64%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33,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우리 시장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매수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49억 원 담아내주고 있고 개인이 196억 원, 기관은 86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1억 원 덜어내고 있는 반면 개인은 20억 원 담아내고 있고 기관은 역시 4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이 1,313계약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25계약과 264계약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양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움직임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KB증권에서 가지고 나온 하나투어 종목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하나투어 종목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매출액 1,62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던 한편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34.4%나 크게 상회했습니다. 패키지와 항공권 송출객 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와 4.5%가량 증가한 가운데 평균 ASP는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에 그치면서 양호한 실적을 주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SM면세점은 신해점 매장 축소에도 그리고 또 재고자산 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타 자회사의 영업이익은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다시 한번 성장세에 재진입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은 본사 90억 원, SM면세점 97억 원, 기타 자회사 5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SM면세점 관련한 손상 차손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도 여행 수요 증가세가 양호하게 유지가 돼주면서 하나투어의 실적 역시 다시 한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예약률은 각각 20%와 약 11%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0월에는 63.4%의 높은 예약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특수로 인해서 전년보다 10월 예약이 이른 시점부터 진행이 되면서 예약률이 급등한 요인도 있겠습니다. 또한 추후 예약률이 일부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4분기에는 출국자 수와 ASP 성장률이 모두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M면세점은 신해점 매장 축소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로 인해서 적자폭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179억 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69억 원으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연결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B증권에서는 하나투어에 대해서 이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을 유지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사와 일본 자회사의 사업 성장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이 면세점 관련 적자폭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 할인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해점 사업 규모를 추가적으로 축소를 하거나 특허권을 반납할 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여지 또한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면세점 부문의 실적을 제외한 하나투어의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16.9배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4분기 추석 연휴 특수에 따른 여행 수요의 증가와 그리고 여행 업황의 성장세가 2018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존재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본 하나투어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종목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지난 8월 2일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36% 정도 파란불을 켜주게 되면서 300원 하락한 83,9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투어 종목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원익 IPS 종목입니다. 네, 메모리 업황을 공감한다면 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2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2분기에는 매출과 이익, 그리고 이익률 모두 매우 놀라운 수준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분기 매출액은 2,052억 원과 영업이익 4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택 3D 낸드의 설비가 상반기 중심으로 투자가 되고 또 로직 파운드리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D램과 디스플레이 장비의 투자 회복 역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추정치의 5%, 그리고 영업이익은 17%를 상회했는데
앞으로 매출이 확대될 경우 얼만큼이나 이익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분기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투자가 앞당겨지고 있는 트렌드가 현재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1년에 걸쳐 투자될 장비 주문이 상반기 중심으로 이동하는 반면 2018년에 투자분이 2017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과 2018년 이익 변동은 크지 않았지만 4분기보다는 3분기에 주문이 집중되면서 3분기와 4분기의 연속적인 분기 매출 하락 추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신규 주문에 관한 것으로 2018년의 투자가 언제 구체화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2분기와 또 3분기 트렌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지는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까지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증권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36,000원에서 3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상장 이후에 12개월 포워드 EPS와 그리고 PER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PER 같은 경우는 11배에서 13배로 비교적 일정한 반면에 주가는 EPS 추정치를 따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목표 PER 같은 경우에는 13배를 유지를 하고 이 적용 EPS 중에 2018년도 추정치를 75% 반영해서 목표치를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이익 서프라이즈를 계기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은 2018년에도 이 원익 IPS의 호황이 유지될 수 있는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이익에 기반한 목표 주가는 정당하다라는 오늘 리포트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원익 IPS에 대한 매수 추천은 아직 메모리 투자 확대의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믿음에서 기반을 한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전까지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힘든 이 현재의 메모리 업 사이클을 공감을 했을 때 이 분기 이익의 부침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항상 높은 확률의 매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오늘 투자 의견을 매수로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지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원익 IPS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현재 시각 원익 IPS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2.9%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대에서 등락률 거듭해주고 있는 가운데 950원 상승한 31,8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원익 IPS 종목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부진했던 2분기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지난 2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92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부문별로는 대전백화점에서 58억 원 정도 매출, 그리고 제주면세점에서는 마이너스 53억 원의 적자, 그리고 서울면세점에서는 97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적자폭은 4억 원 정도에 감소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898억 원으로 추정치였던 1,907억 원과 시장 컨센서스였던 1,849억 원에 부합했습니다. 대전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1,085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제주면세점은 제주공항에서 중국인 출국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5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3%나 급락했습니다. 서울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759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2분기에 면세점 부문이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면세점 부문의 적자는 연중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 계속해서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2017년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각각 8,052억 원, 그리고 적자가 149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백화점의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 그리고 7%가량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 면세점 철수에도 면세점 부분의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486억 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서울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입국자 수의 역성장 등의 이유로 이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2017년도 367억 원의 영업 적자가 전망되고 있으며 8월 말 영업 정지가 예정이 된 제주 면세점의 3분기 41억 원, 그리고 연간 119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제주점 영업 종료를 통해서 2018년도 이 전사 영업 흑자에 대한 가시성은 더욱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그러나 서울 면세점의 경우 향후 2년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를 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는 따로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역시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0.72% 정도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00원 상승한 28,1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KCC 종목입니다. 네, KCC 증설로 성장 가도를 달린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난 2분기에는 안정적인 영업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9,70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3% 감소한 920억 원, 그리고 세전이익은 19% 증가한 9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의 손익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 원화 약세로 인한 환 관련 이익이 증가했고 또 2016년과 같은 자산 손상 차손 등 일회성 비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자재와 도료 그리고 기타 전반에 걸쳐 매출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CC의 매출은 2012년부터 둔화됐는데 건자재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해왔지만 매출의 절반인 도료 매출이 매년 감소해 왔습니다. 이는 조선업이 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던 2012년부터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또 도료 ASP 역시 2012년부터 하락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분기 생산량은 3% 증가하면서 소폭 회복됐고 2분기에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KCC는 상반기 다양한 도료 제품군에서 가격 현실화에 나섰기 때문에 이 같은 ASP 회복은 하반기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KCC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9.5%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해 보이지만 작년 1에서 3분기가 역대 최대의 수익성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나쁜 수치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도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원재료 재고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분기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5월부터 원자재 가격이 점차 안정됐음을 감안해 봤을 때 이 하반기부터 가격 인상과 그리고 원재료 이 가격 하락 효과가 손익 개선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증설과 함께 하반기에는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CC와 같은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쉽게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따라서 선제적이고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무기질단 열재 증설 가동에 이어서 지난 7월 1일부터 석고보드 증설 공장도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고 있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바로 이익 효과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CC의 석고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 3,5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00억 원의 매출로 추정이 되는 USG 보랄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 탑라인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 밸류에이션의 최대 할인 요인이던 이 조선업 전방이 업사이클로 진입함에 따라서 이 재평가가 예상이 되면서 건자재 섹터 내 탑픽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51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KCC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마지막 KCC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1.8%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500원에서 8,000원가량 빠지게 되면서 40만 3,50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사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리니지 M의 성장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현재 1.69%의 상승세 보이면서 3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F투자증권연구원은 리니지 1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16년 38%에서 2017년 62%로 올라가면서 단일 게임의 의존도가 높아져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말까지 리니지 M급의 차기 기대작 3개를 포함한 신작들을 출시할 계획이라 목표 PER 21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7분기 연속 해외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투스 전거래일 대비 1.75% 상승하면서 11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0.7% 늘어난 489억 7,4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2% 증가한 1,294억 300만 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1.2% 감소한 375억 1,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분기 해외 매출은 서머너즈 워, MLB 9이닝스 등 주요 게임의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7분기 연속 해외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i3 시스템입니다. i3 시스템이 2분기 호실적을 보였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i3 시스템 현재 3.72% 급등하면서 23,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이날 장 시작 전 2분기 연결 영업이익 27억 4,800만 원, 당기순이익이 26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7%와 44.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56.3% 늘어난 194억 9,100만 원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BH입니다. BH가 2분기 깜짝 실적 발표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BH 현재 1.11% 상승하면서 22,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H는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 늘어난 1,184억 3,500만 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100억 2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BH는 고부가 가치 신제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7분기 만에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북미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돼 우려가 있었지만 부품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간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에서 현재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마왕관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6% 상승하면서 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월드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49% 오른 1,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팀스입니다. 4.1% 상승한 22,850원 기록하고 있고 SK네트워크스가 3.2% 상승세 보이면서 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맹 사업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은 3.26% 상승한 69,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종합기술이 3.45% 상승한 8,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특수형광입니다. 2.99% 상승세 보이면서 2,2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식품 우선주가 가장 큰 폭의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9.35% 빠지면서 97,900원 기록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4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6.67% 빠진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6.61% 빠지고 있습니다. 11,3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고요. 남선알미 우선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6% 하락하면서 9,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르페인트 우선주입니다. 6.67% 하락하면서 11,200원 기록하고 있고 성신양회 우선주가 4.63% 하락세 시현하면서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식품입니다. 서울식품은 5.04% 하락한 6,2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지사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올랐는데요. 현재 7,1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섬유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3.95% 오르면서 2,945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스입니다. 나노스 13.87% 상승한 13,550원 선 지나고 있고 홈캐스트가 11.15% 상승세 기록하면서 9,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큐로컴입니다. 큐로컴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9.84% 오른 2,680원 선 지나고 있고 세미시스코가 9.82% 상승하면서 12,3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2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9.57% 오른 2,40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하락률 가장 높은 종목은 ESA입니다. 8.64% 밀리면서 4,33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창솔루션이 2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6.9% 하락한 1,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파루입니다. 파루 5.4% 하락하면서 4,985원 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메리츠종금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도주 조정은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의 맥을 짚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주도주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주도주와 시장의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주도주의 변동성이 커질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요즘 장이 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쏠림 우려가 있어 왔지만 사실상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터라 더욱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리포트에서는 주도주도 조정은 늘 있어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역시 과거 주도주들의 조정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범위에 속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의 깊이에 따라서 조정의 폭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이 꼭 예외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0년도 중반 이후에 주도주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의 수혜주로 꼽혔던 철강과 기계, 그리고 운수장비, 조선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또한 차화정 랠리의 경우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정유 업종이 해당되는데 현재는 IT 업종이 그 대표 주도주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시장 주도주들의 조정 국면에 대한 리포트의 분석과 시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찌 보면 조정이 없는 상승세로 진행이 됐던 것이 과거 주도주의 역사로 비춰질 수가 있겠지만 이 주도주의 동선을 추적해 봤을 때 불안과 안도의 연속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오늘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 내에서의 조정은 늘 있어 왔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주도주의 조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 조정 기간은 평균 2주가량이 소요가 됐었고 이 고점 대비 주가 하락폭은 10%가 가장 일반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한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이 긴 상승과 짧은 조정의 패턴이 이 반복이 된 셈인데 이 차이나 플레이의 경우 이 주도주가 5% 이상 하락한 경우가 총 10차례, 그리고 차화정 랠리의 경우 총 7차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IT 랠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이번 주가 상승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고 가정해 봤을 경우 이 고점 대비 주가 하락폭이 5%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강세장 속의 조정 빈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시작인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도주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이 차이나 플레이 당시 중국 관련주가 주도주였다면 이 IT 업종이 비주도주였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도주의 시작과 끝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년에도 기업 이익의 큰 그림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츠증권증권 리포트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